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이제 슬슬 이런 연탄 한 장의 온기가 그리워질 때가 됐는데요. 세상에는 연탄 한 장의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전주 연탄은행의 윤국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연탄은행의 대표 윤국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요. 오늘도 이 연탄 작업복을 입고 오셨어요. 예, 방송이 끝나면 바로 또 현장에 가서 연탄 나눔을 진행해야 할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작업복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 10월 28일 2016 연탄 나눔 선포식을 시작으로 정말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도 방송 끝나면 가셔야 되고요. 요즘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고 있겠지만 에너지 빈곤층 연탄 세대들을 위해서 오전 9시 30분부터 연탄 나눔을 시작으로 해서요. 마무리를 한 5시 정도 마무리 짓고 또 내일 해야 할 연탄 세대들의 파악과 그런 준비 활동으로 하루 일과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주 연탄은행이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연탄 하면 많은 사람들이 80년대에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도 연탄으로 겨울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08년도 겨울에 천장을 제4비로 구입해서 완주군 이서면이라고 하는 곳에 연탄 나눔을 시작하는 계기로 되어져서 지금은 활동의 폭을 조금 넓혀서 이불 전달하기라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쌀 나눔, 그다음에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신 분들 비행기 타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춥고 배고픈 이웃을 없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사비를 털어서 연탄은행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눔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 꿈이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8년도 겨울에 연탄 세대들에게 완주군 이서면이라고 하는 곳에 전달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불 전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16년도에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여행 갔다 왔다라고 하는 자랑거리를 하면 네. 부러움의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비행기를 태워드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달에 이미 연탄 나눔 선포식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모금 상황도 좀 많이 모여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는 13만 장 정도가 이 시점에 모금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10만 장의 모금 운동이 돼서 30% 정도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들의 그 걱정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만 장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량이 달성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연탄 나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연탄 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디에 연탄 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의 공간 문화가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자기 기준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지역 주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분주한 삶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구도심 그리고 아파트 사이사이에 주택가들이 연탄으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16만 가구가 네. 연탄으로 겨울나기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11,000여 가구가 지금도
한 장의 그 연탄으로 겨울나기를 하고 있고요. 완주, 전주는 약 한 2,500가구 정도가 지금도 연탄으로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숫자로 들어서는 저희는 체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표님은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몸으로 좀 체험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실감을 하시나요? 2008년도에 처음 연탄 나눔을 시도할 때는요, 이 소방도로가 없는 관계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지게로 난로해야 되고 또 봉사자가 없는 관계로 긴 골목길, 고지대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소방도로가 어느 정도 잘 조성이 돼서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연탄 나눔을 할 때는 한 장이 보석처럼 수혜자들은 인지를 하고 한 장 한 장이 그리웠고 또 한 장 한 장이 좀 받으면 기뻐했거든요. 네, 지금도 한 장의 연탄이 6시간 정도를 따뜻하게 합니다. 6시간 동안 따뜻하게 하는데 그 한 장의 의존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 연탄 세대들이 그 연탄 한 장으로 추운 날씨를 온기를 지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방금 에너지 빈곤층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소득층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연탄 세대예요. 그분들은 이제 노동력이 없는 부분들도 많고요. 우리들의 손길이 없으면 그분들이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그리고 연탄이 지금은 이제 600원이 되거든요. 그 600원으로 손수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골목길이 긴 집이라든가 고지대 같은 경우는 600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연탄을 배달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탄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고지대라든가 골목이 긴 세대들을 갖다 줄 때는 800원에서 뭐 1,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예 포기하는. 그러면 그분들이 연탄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추운 날 노출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과 또 우리의 훈훈한 온기를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럼 제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뭐 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도시가스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뭐 후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400장 정도를 하는데 그게 에너지 빈곤층 연탄 세대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부분별하게 또 선별을 해서 드리는 관계로 또 그 쿠폰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에너지 빈곤층인데 그분들도 절실하거든요. 도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후원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도시가스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고지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사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자체나 정부의 도움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후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8년에 사비를 털어서 이제 연탄을 사기 시작했고 연탄 은행이 설립된 건 2009년이었죠. 예. 뭐 이 연탄 은행을 만들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2008년도 천장 연탄을 나누면서 어떤 할머니의 그 서글픔과 또 감격하는 눈물 한 방울이 2010년도에 연탄 은행을 설립하게 했던 동기부여예요. 그분 할머니가 울음으로 해서 마음에 뭐 교과서에도 없는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많음으로 해서 좀 서글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따뜻함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0년도에 연탄은행을 만들게 됐죠. 그때 네. 당시에는 전주하고 완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의 후원과 따뜻함이 전라북도 14시군에게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주에서 후원을 받으면
이제 뭐 타 지역, 뭐 순천 지역이라든가 김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로 가게 되어지죠. 네. 방금 뭐 할머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연탄 활동을 꽤 오랜 시간 하셨기 때문에 기억 남는 사건이나 뭐 에피소드 이런 것도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작년도인가요? 그 논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10월 달부터 5개월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성껏 보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올해도 역시 그 금액이 이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근데 후원금이 들어오는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이분이 전신마비예요. 한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직접 전달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그런 사유공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 몸이 이러니까 마음만 보냅니다라고 네. 하는 그 후원금이 뭐 2,000장 뭐 또 뭐 2만 장보다도 더 값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그 성의와 그분의 마음을 제가 더 따뜻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주 연탄은행에서는 보통 연탄 나눔 봉사를 주로 하시지만 또 겨울이 아닌 때는 다른 봉사들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비행기를 태워드렸다 이런 말씀도 얼핏 하셨는데 어떤 거였나요? 뭐 비행기를 태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짠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문득 이렇게 좀 눈을 감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시고 네. 타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뭐 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고 돌아가시는데 분명히 이런 분처럼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소수라도 비행기를 태워드리자. 자식된 마음으로,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예산 확보라고 하는 부분에 후원 모금 운동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네. 왜냐하면 1인당 약 4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40명이 움직이면 1,600만 원, 1,800만 원이잖아요. 네.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탄은행에 늘 긍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사유공헌을 하시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이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시고 돌아가셔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여행을 변변치 못하게 가시는 분들을 좀 여행을 좀 보내드리고 싶다. 여행답게 네.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기업 이사님께서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40명 10월 4일에서 6일까지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갈 때 잠을 못 자고 네. 뜬 눈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신나서 네. 저희보다도 더 신나게 막 놀고 즐기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가 죽더라도 네. 지하 3개까지 2박 3일은 제가 꼭 가지고 가겠다.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그런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소년, 소녀가 된 어르신들 막 신나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뿌듯하셨겠어요. 예, 지금도 생각만 하면 뿌듯하고요. 내년도에도 그 계획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잘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분들이 뭐 경제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웃음의 공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렇게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겨울에 따뜻한 난방용품도 그렇고 따뜻한 손길도 그렇고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연탄 같은 난방용품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힘이 없고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밀접한 사용하는 그 이불 같은 경우도 막 사계절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생각했던 부분이 이불 모으기 운동. 그래서 봄철이면 어떻게 새로운 기분으로 네. 전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불 모으기 운동해서 이불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올 여름에 무지 더웠는데요. 저희가 지금 2년째 선풍기 모금 운동을 통해서 작년에 1,400개, 올해도 역시 1,400개 모금 운동 했는데 1,400개가 넘어서 한 4,500개 정도 모금 운동이 돼서 전라북도 전 지역에 골고루 지금도 선풍기 없이 지내시는 가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나요? 이제 후원하면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조그마한 금액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지면 거기에 큰 기적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전신마비 한우가 작은 액수를 꾸준히 보냄으로 해서 제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고 그 금액을 진정성 있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니까 그분이 행복해하더라.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저희 연탄은행에 좀 후원을 해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저희 연탄은행의 전화번호는 226국에 9022입니다. 네, 226국에 9022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제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직접 노동이나 인력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청소해 주기, 네. 그다음에 어른들과 함께 대화하기 이런 것들이 어른들에게는 활력소가 되어지고요. 또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물질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연말이 가까우면 의뢰 우리가 나눔, 봉사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연말에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살펴보는 이런 나눔의 정신이 필요할 텐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나눔, 이 나눔 왜 필요한가? 예, 이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눔하면 대부분 수혜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보통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연탄 나눔을 통해서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어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눔하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감, 기쁨, 꿈, 비전들을 어떤 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면 그분이 도구만 받는 게 아니라 물품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꿈과 비전의 행복을 동시에 받으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눔은 수혜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 행복을 조금이나마 좀 나눠주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움직인다라면 우리 사회는 나눔의 현장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앞으로 이 전주 연탄은행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의 계획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무료 배식을 진행을 합니다. 연탄 나눔이 끝나는 동시에 4월에서 10일까지 순회식으로 네. 무료 배식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침을 못 먹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점을 먹기 위해서 우리 그 무료 배식 차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무료 배식 공간이 하나가 확보되어진다라면 아점을 먹는 어르신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좀 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그 배고픔이 없도록 또 얼굴에는 미소가 있도록 만들고 싶은 장기적인 목표가 하나 있고요. 연탄 한 장에 600원. 그 연탄 한 장이 6시간을 희생해요. 자기 몸을 다 태우고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은 6시간을 따뜻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나도 따뜻하고
우리 연탄 세대들도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목표치가 달성이 돼서 연탄 세대들이 또 우리 훈훈한 행복감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따뜻하게 하는 겨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좀 모아져서 많은 이웃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